안녕하세요 오노스 여러분들, 위오노스의 서천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 매매사를 가지고 왔고요. 뭐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입니다. 명동이가 판마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명동이가 52-7번지고요. 매매 금액이 439억, 그 다음에 대지평수가 55평, 평당 7억 9,964만 원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302억이죠.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공연도가 66년도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연면적이 347평, 건폐율이 93%, 용적률이 561%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구나 종로 이런 쪽은 오래전에 건물이 좀 지어졌기도 했고 거의 다 뭐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뭐 50년대 건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거의 다 뭐 80% 이상, 뭐 100% 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동일하게 건폐율이 정말 많이 받았고 건폐율이 넓은 만큼 용적률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건물 중에 하나고, 이 건물을 지금 매각하신 분은 2021년도에 330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10일 날 439억에 팔았으니까 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이가 얻은 거죠.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비드가 좀 지나간 다음이거든요. 코비드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일단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상권들이 정말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뭐 대학가 상권, 먹자 상권 이겠죠. 왜냐면 시간 제한도 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인원 제한도 걸리기 때문에 1층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었던 상권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명동, 홍대, 뭐 연남동, 뭐 한남동, 그다음에 이태원동, 여러 가지 상권들, 그리고 이대 친촌, 그런 상권까지 흔히 말해 거의 초토화가 됐던 상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학가 상권들이나 먹자 상권들이 그렇게 좀 저렴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저렴하게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도 고금리 시점이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명동에 있는 건물들이 꽤 저렴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명동 메인 상권이고요. 6번 출구 나와서 바로 메인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라인은 예전부터 평당 10억이 이미 넘었었습니다. 뭐 주변 매매 사례로 봤을 때도 뭐 2017년도, 2018년도, 2016년도에도 평당 9억 정도에 팔렸고요. 2018년도도 평당 10억 정도에 팔렸는데, 그렇게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는 대표적인 그 기업들의 안테나 샵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9할 정도 비중은 외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왔을 때 한국의 제품을 가장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파워스토어가 여기 명동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그 K뷰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류 브랜드 이런 쪽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기업들이 여기를 매장을 내서 뭐 한 평당 임대료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더라도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뭐 8억, 9억, 10억이 되더라도 수익률이 4%에서 많게는 6% 이상이 나오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K뷰티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K파 데모 헌터스나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파워가 되게 좋기 때문에 K뷰티라든지 뭐 K 컨텐츠가 정말 많이 발전이 돼서 명동 쪽에도 정말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동 쪽에 찾고자 하는 뭐 운영사들이나 뭐 대기업들, 뭐 중견기업들도 많이 찾고 있어서 앞으로도 명동 사건은 예전의 명성을 찾아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 건물은 팜마트라는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라부부라는 좀 트렌디한 인형, 요새 유행이었던 3억 개가 팔렸다라는 임차 업종이 지금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임대료도 매매 금액 대비해서 준수한 수익률을 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적정 금액에 메인기로 잘 매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62-15번지가 거래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280억, 대지평수가 95평, 평당 3억 조금 못 미치게 2억 9천 48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노선 상업 지역이고 2009년도에 신축을 했지만 연면적이 833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용적률이 731%죠. 그래서 여기 언주로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총 3차례가 팔렸는데 2014년도에 125억에 매입했다가 2021년도에 225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25억으로 매입하신 분이 4년이 지난 7월 11일 날 2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언주로에 위치해 있어요. 언주가고 선정릉역 여기 구경북 아파트 사거리죠. 그쪽에서부터 여기 샌드필드 교차로로 내려오는 이쪽이 노선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은 노선상업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800% 가까이 좀 받았죠. 그 이유가 원래 예전에는 노선상업지가 일부만 들어가 있더라도 앞에 있는 용적률을 적용을 해줘서 800%까지도 건물이 신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건축법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노선상업지 비율과 뒤쪽에 물려있는 뭐 제3종이든 2종이든 주거 비율을 가중평균에서 신축을 하지만 예전에는 일부 노선상업지가 속해져 있었으면 앞에 있는 용적률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용적률 밸류가 되게 좋은 거죠.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도 300억대 낮은 볼륨이죠. 200억대인데 지상 13층인 그리고 용적률이 700%가 넘어가는 이러한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단점은 여기가 평당 2억 8천원 정도에 매입을 했잖아요. 이게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 하면 수익률은 잘 안 나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언주로가 사거리 쪽이나 사거리에 가까운 쪽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지만 내려오는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애매해요. 여기 주도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역화에 좀 거리도 있고 여기가 실제로 언덕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오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도어투도어로 오려면 뭐 지하철역에 내려서 버스를 탄 다음에 버스를 타서 와야 되고 도보로 걷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임차사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는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준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 일반 상업지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주차장을 자주식처럼 넓게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최대치로 확보를 해야 되고 용적률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은 임차료를 받아서 사업성을 높여서 매각 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주차 방식을 기계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13층이지만 이 전체 임차사가 만약에 들어와서 기계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차량 트래픽이 되게 어렵잖아요. 인아웃이 여러 임차를 하셨던 어떠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상업지 건물에 보통 안 들어가고 지하 1층부터 뭐 지상 4층인 이면으로 전체 통건물로 수용하는 거를 오히려 선호하고요. 안 그러면 뭐 테헤란로나 그런 쪽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기업의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가 높은 가격으로도 다 형성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지만 여기 언주로는 좀 많이 애매한 상권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 목적으로 매입하셨다면 수익률이 그만큼 수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철동 신형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관철동 34-3번지고요. 매매금액 180억, 대지평수가 94평, 토지평당가가 1억 9,233만 원이에요. 일반 상업지고요. 66년도에 건물을 지었네요. 그래서 건폐율이 76%, 용적률은 22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180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됐다는 건데요. 여기는 여기 종강역하고 종로 3가요. 여기 사이길에 위치했고 여기가 청계천 사거리죠.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여기 시그니처 타워랑 한화빌딩이 있고 바로 옆 건물로는 파고다 종로학원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파고다 종로학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오피스로 쓰기에는 좀 많이 애매하고 오피스로 쓰려면 아예 프라임급이나 준프라임급으로 가야지만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93평이니까 나중에 이 건물을 그대로 쓰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한다면 상층부 임차 업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주변 업종이 대부분 뭐 학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로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평당 2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만약에 호텔로 지으면 좀 수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린생활로 시설로 지어서 이게 어떻게 수익률 세팅이 돼야 될지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화가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 670-17번지고요. 매매금액인 130억, 대지평수가 93평, 토지평당가가 1억 4천대예요. 1억 3,900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016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연면적은 249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인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15년도에 31억에 매입했어요. 정말 저렴하게 매입을 했죠. 아무래도 2015년도 당시에는 꼬마빌딩 붐이 불기 직전이기도 하고 정말 오래됐으니까 31억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16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그 당시에 15년도면 거의 근린생활시설 단가가 뭐 300만 원대, 정말 비싸야 뭐 450만 원대였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잘 지었겠죠.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꾸준하게 임대료를 받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130억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추 토지 매입대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좀 얻었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언주역하고 역삼역 그 G스타워 뒤쪽에 있는 먹자상권에 위치한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가 일종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으로는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근처 뒤쪽으로 가보면 보통 이 주변의 직장인분들이 이제 끝난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강남역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까운 데에서 많이 소비를 해서 이쪽에 1층 임대로 메인 상권 자체가 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만큼 뭐 직계력이나 유입력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 이면으로도 많은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을 150%밖에 못 받죠. 그래서 그 이점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1층이나 2층의 임대료가 거의 전체 임대료 수준의 30%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는 거고 매매 금액이 130억이고 토지 평당가가 거의 1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나중에 이 건물이 이미 다 지어져서 건축행위나 공사 비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13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 차기 매수자한테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긴 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뭐 실제 투자 목적이 아닌 뭐 실제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셨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 건물은 2016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신축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미 완성형인데 이 건물을 1억 4천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 차기 매수자한테 그러니까 내 건물을 사줄 분한테 이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본다고 하면 이 이상의 밸류가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밸류를 금액적인 걸로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하는 금액이 1억 4천대면 그냥 호가 그대로 매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매매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충정로 3가 신한토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충정로 3가 189-4번지고요. 매매 금액 128억, 대지평수가 195평이에요. 평당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준공연도가 2008년도고 연면적이 770평이에요. 엄청 크네요. 그래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250%,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충정로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서대문역하고 오래역 가까운 한쪽 이면에 위치한 여기 코너 건물입니다. 주변에는 주거촌으로 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상권이 활발하거나 유동인구 트래픽이 많은 상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주변에 좀 있어야 되거나 주변에서 사옥으로 사용해야 되는 실제 사용자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억대 초중반에 뭐 연면적이 1000평 이상 거래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이 주변에 반드시 사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업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700평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683-1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127억 5천만 원이고요. 대지평수가 101평, 준공연도가 2003년도고 연면적이 322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고 용적률이 271%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 대수도 7대 이상 좀 확보된 건물이고요. 이 건물도 3차례 정도 건물이 팔렸어요. 2013년도에 57억에 매입을 했다가 57억에 매입하신 분이 5년이 지난 뒤에 2018년도에 78억 5천에 매각을 했고요. 그 78억 5천에 매입하셨던 분이 2025년도 7월 달에 127억 5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준역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4번 출구랑 좀 가깝고 여기가 뒤쪽으로는 레벨그라운드가 좀 있지만 이 건물까지는 그나마 언덕길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길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이쪽이 은근히 부티크 사업 건물들이 좀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좀 많이 들여서 지어진 건물들이 꽤나 많고 이 주변에도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금액대가 150억이 넘지 않잖아요. 100억대 초반에 선수능력 역세권에 2003년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용적률도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건물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 실제로 가보시면 건물의 외관이나 뭐 내관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외관 상태도 준수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사옥으로 써도 괜찮고 임대료 맞춰도 어느 정도의 인컴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한 어느 정도 인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뭐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인컴은 발생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건물을 손대지 않아야 될 점과 그 다음에 선정률 역세권
그다음에 건물의 컨디션, 그다음에 절대적인 땅값 자체가 나름 정말 합리적으로 매각을 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도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낙원동 132-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125억이고요. 토지 평수가 63평 정도 됩니다. 평당 1억 9,971만 원이에요. 일반 상업지고요. 2024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이 108평입니다. 지상 3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이 보증금 3억에 6천만 원 정도예요. 실제로 이 임대료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수익률이 다 맞다면 수익률이 매입가 대비 5.9%입니다. 그러면 엄청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3년도에 53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가 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이 대빵 오락실이라는 임차인을 좀 받아가지고 신축을 한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신축한 게 직접 신축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임차사가 들어오면서 임차사가 직접 신축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소유주가 뭐 핏아웃을 주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핏아웃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신축 공사 비용을 일부 좀 대납해주거나 쉐어하는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 건물을 짓는데 소유주분이 다 지어주는 대신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언제까지는 이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는 좀 조건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로 세팅이 돼서 이 건물을 신축하신 분이 2025년도에 125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얼핏 봐도 정말 많은 시세차익을 좀 얻은 거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보시면 종로 3가역 역추구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들 종로 3가역이나 뭐 이쪽 가보시면 익선동이 정말 핫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녁 시간이 되면 이쪽 대로변에 거의 다 포장마차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장마차에서 뭐 술도 한잔 먹고 정말 많이 소비를 하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볼만한 건물 중에 하나고 이쪽 라인 자체가 워낙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여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분들이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쪽이 MZ세대들이 많이 다니고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락실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겠지만 그 임대 수익률이 정말 생각외로 많이 높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캐시카우용으로 계속 가져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이 동일한 연면적 108평에 월 임대료를 뭐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건지는 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앞으로도 이 정도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투자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49-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110억이고요. 대지 평수가 80평, 토지 평당가가 1억 3,753만 원이고요.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 연도가 2005년도, 연면적이 255평,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 알맞게 건물이 지어졌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12년도에 54억에 매입을 해서 13년이 지난 2025년 7월 11일 날 110억에 매각을 했고요. 일반적인 시세차익을 좀 얻으신 거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삼성중앙역 1번 출구 나와서 여기 바로 옆에 보면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넓은 도로거든요. 살짝 언덕길이 있지만 여기 넓은 도로여서 여기 역세권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입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1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위치한 건물이고 이 건물이 평당 한 1억 3천대에 거래가 됐으니까 합리적으로 건물이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금액에 거래가 되면서 만약에 명도 조건으로 매입을 하셨다면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좀 합리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명도 조건이 아닌 승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 지금 당장 나오는 임차료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가는 명도 비용이나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냥 호가 그대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20-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110억에 거래가 됐고요. 62평, 평당 1억 7,700만 원이죠. 2018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이 20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입니다. 현재 월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가량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이 2.23% 정도 수준이었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다 탑재가 돼 있어서 건물을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고 건물의 위치는 여기가 이제 도산대로죠.
그다음에 여기 학동사거리고 학동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이 코너 건물이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올 때는 뭐 125억 좀 나왔다가 그다음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처럼 많이 올라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가격이 많이 좀 인하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110억 정도에 좀 거래가 됐죠. 원래 그 전에는 그 이하로도 좀 트라이가 좀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좀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매수 희망자들이 좀 경쟁에 붙은 덕에 110억 정도의 최종 클로징이 됐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매각된 어떤 셀링 포인트는 좀 몇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청담동이라는 입지죠. 청담동의 입지 중에서도 코너 입지고 201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건축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행위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임차료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 레버리지를 받아서 이자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서 이거 자체도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고 무엇보다도 이 금액대 볼륨대가 1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대 초반이잖아요. 100억대 초반에 2018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고 청담동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이라도 여러 가지 청담동 섹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쪽 바운더리는 그래도 나름 좋은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가격에 잘 매입했다고 보여지고 보통 이런 건물들은 시장에 호가대로 나온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평당 뭐 2억, 뭐 2억 천에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적정 호가가 저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1억 7,700 정도에 매입했으면 그 나머지 갭은 안전마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현선빌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삼동 695-8번지고요. 매매 금액이 109억 5천만 원, 토지 평수가 67.77평, 토지 평당가가 1억 4,263만 원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준공연도는 2002년도에 됐지만 2023년도에 전체 리노베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315평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0%가 좀 넘어서 이득을 받고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이 7월 11일 날 109억 5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이 건물을 2022년도에 84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84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형태는 원래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84억에 매입을 해서 2023년도에 전체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좀 탈바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 건물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공유 오피스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임대료가 정말 3,500만 원 내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 수익률이 매입가 대비 거의 4%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지가 여기 성정릉역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창 2021년도, 2년도 혹은 그리고 최근 3년도까지도 여기 안쪽에 다가구들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쪽에 다가구들을 역과에서 한번 걸어보시면 역과의 거리도 꽤 있고 레벨그라운드 때문에 도보로 접근하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쪽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건물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3년 동안. 그래서 가보시면 공실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임차 수요가 좀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거래가 된 이유는 매매가가 이제 100억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다 리노베이션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들어오는 인컴이 저게 맞다면 저희 수익률을 쫓아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1억 4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뭐 2, 3년 뒤에 1억 6천, 1억 7천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미래를 좀 봐봐야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2년도에 84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전체 다 대수선을 했잖아요. 근데 연면적이 이게 300평이 돼요. 연면적이 3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건물들 좀 많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한 70평인데 연면적이 한 2, 300평 정도 되면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평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싸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이 연면적이 큰 만큼 공사 면적도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공사 면적이라는 게 연면적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시공 면적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EPS 실이라든지
뭐 테라스, 그 외관, 이게 시공 면적은 일반 연면적보다 플러스 알파 뭐 10%에서 많게는 20%가 더 늘어나거든요. 시공 면적까지 하면 사실상 나는 가성비 있게 매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공사비까지 감안하면 꽤 비싸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득 원가 자체 총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차익까지 얻으려면 금액 볼륨이 더 커지는 효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금액 볼륨과 이 지역에 맞는 연면적을 다 판단을 하셔서 건물을 매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84억에 매입을 했지만 연면적이 거의 한 3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대수선을 했다면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겠죠.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원가 수준 아니면 원가 이하의 매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70-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102억이고요. 대지 평수가 75.53평이고 토지 평당가가 1억 3,500이에요. 용도 지역은 제3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 89년도에 신축을 해서 2024년도에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220평, 그래서 용적률은 221%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이 건물은 2022년도에 92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이 건물 현장을 몇 번 많이 가봤어요. 보시면 지도상으로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이거 엄북중학교 이쪽도 나름 이제 밸류가 있는 섹터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도산공원 사거리고 이게 원주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상당히 넓어요. 이 길이 여기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데 이 길 바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을 보면 이 형태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현재 상태인 이 건물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건물을 이렇게 리노베이션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그 당시에 2022년도에 92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92억이 원래 시장 가격보다 한 10억 정도 더 높게 팔렸거든요. 그 전번에는 좀 많이 저렴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좀 92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92억이라고 하면 평당 1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했다가 대수선을 한 건물입니다. 매입하셨던 분은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신 거죠. 92억에 매입을 해서 건물 전체 리노베이션 했다고 하면 근 15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했을 때 취득세,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대출 이자죠. 중간에 고금리 이런 것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손실액으로만 따지면 최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건물을 제가 실제로 가봤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내부 기둥이에요. 기둥이 저희가 이제 건물을 어떠한 레이아웃을 체킹할 때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임차사가 들어와서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레이아웃이는 뭐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룸은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레이아웃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막 기둥이 가운데에 있거나 뭐 중앙에 있어 버리면 이 가구 배치나 이 레이아웃 짜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기둥을 피해서 지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옛날 건물들이나 다가구, 뭐 다세대 뭐 이런 건물들이나 상가주택으로 썼던 건물들은 단점들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내부 기둥이 그러니까 내력벽이라고 하죠. 내력벽이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기둥도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기둥이 주기둥이 되면 이런 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짜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두 번째로는 내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력벽을 깨고 이 H빔이라고 하죠. 이 구조보강 하는데 공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천정고가 되게 낮아요. 근데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들어가 있으면 임차 맞추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그러한 건물 중에 좀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은 원래 뭐 125억, 뭐 130억이 나왔다가 점차적으로 금액이 깎여야지만 이게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회귀했어야지만 매입하시는 분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싸게 팔린 게 아니고 이 시장 가격에 맞는 이 건물에 맞는 가격으로 회귀해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 가서 그 도면을 꼭 보고 도면 대비해서 이 기둥을 자를 수가 있는 건지 혹은 구조보강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리고 청정고는 어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리노베이션보다는 오히려 신축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건물 형태가 지어져 있는 건물을 프리미엄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좀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2022년도가 저희가 코비드 상승기한테 거의 끝날
전쯤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적으로 이 지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던 게 페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의 향이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건물의 향에 따라서 이 상층부의 건물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일조권 사선 제한이 10m 이상부터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 건물의 향이 좀 많이 애매했어요. 이게 많이 애매해서 실제로 건물 가보면 많이 깎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테라스 면적으로 빼서 임대료를 더 올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여기 5층 같은 경우에는 뭐 27평 정도 되니까 여기 27평 정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임차인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매 사례는 매각하신 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매입하신 분은 뭐 시장 가격대로 매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148-8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 100억, 토지 평당가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딱 100평이죠. 노선 상업 지역이고요. 연면적이 225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고요.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이 4년 전에 80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20억 정도의 차익을 얻고 건물을 매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노량진역입니다. 3번 출구 쪽에 쭉 나와서 여기 보이는 노량진 컵밥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 보시면 노선 상업지로 되는데 상업지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건물 실제로 지으면 제 예상컨대 500% 혹은 막 600% 이상으로도 건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 실제로 가보시면 유동인구도 많아요. 컵밥거리여서 컵밥거리라고 하면 이 노량진동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죠. 저희 뭐 재수학원이라든지 뭐 공무원 학원 밀집되어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는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온라인화 돼가지고 노량진 상권이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5년 뭐 3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동은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고시생들도 되게 많고 거로 비롯한 학원들도 꾸준하게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메가스터디가 이제 강남 쪽으로 옮긴다는 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가스터디가 좀 옮기게 되고 나름 이제 굵직한 학원들이 좀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 좀 징조나 실제로 그러고 있는 좀 기조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이 노량진동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노량진동이라고 하면 노량진 재개발이 있죠. 1구역, 3구역 여기가 다 아파트로 변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붙어 있고 이쪽도 다 변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향후에 이 노량진동이 근린생활 시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 고시생촌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건물 라인으로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시에서 운영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컵밥거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컵밥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궁금증으로 여기 앞쪽으로는 차량 인아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화 시설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앞에 이런 컵밥거리 문제 때문에 신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 매입하셨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높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지어서 상층부 뭐 학원으로 맞출 수도 있고 뭐 기숙사 학원으로 맞출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매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수익률 세팅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뭐 단기간 내에 2, 3년 내에 뭐 건물을 판다고 하면 그건 좀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는 투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696-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95억이고요. 대지평수가 43평, 토지평당가가 2억 1천이죠. 80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면적이 89평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고 2024년도에 83억에 매입했다가 1년 뒤에 9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10억 내외 정도의 차익을 얻은 거고요. 지금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 나인원 한남이죠. 나인원 한남 쪽에 위치한 여기 골목길에 위치한 이 건물 코너 건물이 좀 거래가 된 거고 저는 이 매매 사례를 보고 진짜 한남동이 끊임없이 올라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95억에 대지평수가 43평이죠. 이거 평당 2억 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또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들어오는 임차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취득 원가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이거를 뭐 2억 6천, 뭐 3억 정도에 팔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제가 보지 못한 뷰를 보시고 매입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명도 조건으로 매입하셨다고 하면 좀 다행이지만, 만약 명도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 비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취득 원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취득 원가가 뭐 2억 초중반 정도가 될 텐데, 그렇게 매입을 해서 수익률 세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 건물이 어떻게 좀 변모할지 제가 2년 3년 뒤에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각하신 분은 잘 매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동 3-1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물금액 80억, 대지평수가 50억이고요. 토지평당가가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일반 상업지 96년도 신축했고 연면적이 196평이고요. 건폐율이 67%, 용적률이 339%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평당 토지 평당가가 1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의 위치가 종강역에 조금 더 가서 종로 3가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대로변 이 코너 건물이 좀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이 건물이 거래된 이유가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조금 많이 우수하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건물을 지을 것도 딱히 필요가 없고 80억대에 연면적이 200평 정도 나오고, 근데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그 양면 코너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가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건축 행위가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건물도 이제 양면 코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용적률도 어느 정도 다 채워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용 수익하고 어느 정도 임대료 받다가 나중에 좀 임대료를 증진시키던지, 아니면 건물을 좀 간단한 리모델링해서 또 수익률 세팅해서 건물 좀 매각하시는 방향으로 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가격적인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 주변 이면에도 평당 뭐 1억대, 뭐 1억 3천대, 5천대 다 팔렸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대로여도 물론 이제 금액대 사이즈가 좀 다르지만 뭐 2억대 이상에도 팔렸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동 72-34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금이 61억, 대지평수가 61.41평으로 평당 9,933만 원이에요.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2006년도죠. 연면적이 18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이고 용적률이 251%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많이 올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 건물이 2012년도에 30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가 2025년도에 61억 정도에 매각을 했으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 차익을 얻고 매각을 하셨고, 매입하셨던 분은 61억에 7월 10일 날 좀 매입을 하셨고요. 지금 당장에 이게 임대 수익률이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입가 대비 3%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레버리지를 한 70%, 60%만 썼더라도 들어오는 임대료로 나가는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매입하셨던 분도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 논현역 4번 출구로 가서 반포동 쪽 여기 안쪽에 위치한 건물이죠. 얼핏 보기에는 건물이 좀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입했을 때는 61억 정도의 수익률도 3% 정도 나오고 토지 평당가가 1억 언더니까 잘 매입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적정 금액으로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나중에 이 건물을 팔 때 이 정도 입지되는 건물을 팔려면 매입하시는 분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B급 입지하고 A급 입지하고 좀 비교했을 때 A급 입지는 항상 주변 입지들보다 프리미엄이 뭐 10% 혹은 20%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은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류들이 좋아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물들이 항상 직전 거래의 최고가를 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B급 입지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들이 받쳐줘야지만 이게 매각이 되고,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좀 싸게 팔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시장이 안 좋을 때 A급 입지들은 원래 생각했던 호가 그대로 팔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호가 이상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했을 때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검토를 했을 때는 B급은 안전마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A급은 B급처럼 많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적정 호가 그대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제가 시장이 좋아질 때 호가 이상으로 좀 팔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은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실 때 저렴하게 시장에 내놔야지만 매각이 될 것 같아서 매각하신 분은 적정 가격에 잘 매각하신 것 같고요. 매입하신 분도 좀 장기적인 뷰로 본다면 나쁘지 않게 뭐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8월 둘째 주 매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 다음번에도 새로운 매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